뭐 지금까지 이제 교과 전형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는데 보통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는 등급대가 전체 성적으로 이제 보면은 1등급 후반부터 이제 3등급대 초반까지 이렇게 분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2등급 후반부터 이제 4등급 이제 후반대까지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고 이제 고려하는 부분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심이 가장 많은 쪽인데 명지대학교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제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이제 구분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던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올해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면접형, 서류형 이렇게 두 가지로 학생들을 모집하는데요. 두 전형의 가장 큰 차이는 면접의 유무입니다. 예, 면접형은 면접이 있는 대신에 자기소개서가 없고 서류형은 면접이 없는 대신에 자기소개서가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두 전형의 차이점과 더불어 한 번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기억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저 딱 들었을 때 기억하기 되게 쉬울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면접에 자신 있는 학생은 이제 면접 쪽으로 갈 거고 그냥 면접이 좀 부담스럽다고 한다면은 이제 서류형으로 갈 것 같은데 이 두 구분되는 이 유형에도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서류평가가 들어가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 서류평가 방법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그것 좀. 네. 두 전형 모두 인성 그리고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으로 네네. 평가 항목은 동일합니다. 네. 네, 그런데 차이점은 바로 반영 비율인데요. 인성의 반영 비율은 20%로 면접형, 서류형 모두 동일하고요.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에서 반영 비율이 좀 차이가 나는데요. 면접형은 전공 적합성 중에서 학업 역량이 20%, 전공적성이 30%로 구성되고 서류형은 학업 역량이 30%, 전공적성이 30%로 구성이 됩니다. 즉 서류형에서 학업 역량을 10% 정도 더 비중 있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그 부족한 부분을 면접형에서는 이제 면접으로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또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학생들이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명지 이제 이게 면접 전형에서 더 비중 있게 뭐 보는 평가 항목이 있다면 면접에 일단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부담을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소개서랑 면접 두 개 어느 거 할래? 그러면은 그냥 일단은 면접으로 한번 해볼까? 부딪혀 볼까? 하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서 면접 전형이 뭐 서류형과 비교했을 때 어떤 학생들이 좀 더 지원하면 좋을지. 네, 그 면접형의 발전 가능성은 이제 30%로 서류형의 발전 가능성 20%보다 좀 더 비중이 있는데요. 즉 면접형은 좀 학업 역량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고교 시절 어떤 교내 활동에 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자기 주도성이나 이제 조전 정신을 좀 보여줄 수 있고 또 면접으로서 이제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친구들이 지원하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면접 날짜도 수능 이후인 11월 27일 그리고 28일에 진행되기 때문에 수능 이후에 면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였습니다. 이거는 정했습니다. 확실하게 학생들을 생각한 일정 조율인 것 같아요. 수능에 부담 안 느끼고 수능 끝난 다음에 좀 마음 편하게 이제 좀 해봐라 이런 거고 이 학생들이 이제 정시나 수시 중에 한 가지만 올인할 수도 없는 거니까 두 가지 다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부담감도 좀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줄어들겠는데요. 학생 입장에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명지대학교는 수험생의 부담감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전형 운영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더불어 명지 인재 면접 전형의 1단계 합격자 수가 3배수에서 4배수로 이제 확대됨에 따라 1단계 서류평가에 합격을 하고 면접에 결심만 하지 않는다면 충원의 기회도 부여받을 수 있는 매력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3단계에서 4단계 올라가면은 이제 면접을 평가해야 되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 주말에도 그러한 부담 있잖아요. 되게 막 힘들잖아요. 사실 입학사정원 선생님들이 하반기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준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좀 정말 명지대학교의 배려심이 있다. 전 좀 그런 좀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네요. 느껴지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 학생들이 이 면접으로 좀 이제 자기소개서가 부담되니까 면접을 봐야겠다. 차라리 막 이렇게 수능 이후에 면접 봐야겠다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명지대학교만의 어떤 면접을 준비하는 팁이 있다면 이 기회에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시면 학생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명지대학교 면접형에서 면접은 이제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한 10분 정도 내외로 이루어지는데요. 블라인드 면접으로 실시가 되어서 수험생은 이제 성명이라든지 학교명이라든지 뭐 부모님의 직업 등에 대해서 언급하시면 안 되고 교복 착용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명지대뿐만 아니라 이제 학종 면접에서 다른 대학들도 이제 수험생들의 좀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대부분 첫 번째로 물어보는 질문이 이제 지원하는 학과에 대한 동기나 이유 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교의 학과 홈페이지 등을 좀 방문하셔서 내가 지원하는 전공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가는 것이 이제 면접 준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완전 꿀팁인데요. 그러니까 웜업 질문이 가장 되게 학생들이 그 시작에서야 30초에서 1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자신감이 붙고 안 붙고가 딱 있는데 지금 예상 질문 하나 주셨습니다. 지원 동기, 자기 학과에 대한. 네. 네.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 생기부의 내용이 굉장히 나에 대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방대하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영어 영문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이 학생이 만약 생기부 내용에 지문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화학이라든지 수학과 관련된 활동보다는 뭐 영어 영문학이라든지 혹은 뭐 넓게는 그 계열로 좀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렇죠. 방대한 나의 생기부 내용 중에 내가 관련하는 뭐 지원 학과라든지 이런 활동이 어떤 건지 좀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보시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위주로 면접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외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뭐 특정한 자격 조건이나 뭐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서류형으로 선발하는 농어촌 학생 전형 그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이 있는데요. 그 농어촌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농어촌 학생 전형에도 지원하실 수 있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5배수로 특단계 성적으로 뽑고 그 다음에 면접을 보는 교과 면접 중에 교과 면접 전형. 그 고른계 전형이 있었죠. 맞아. 네, 거기에 농어촌 지원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의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 그리고 의사 상자 및 그의 자녀도 지원 자격이 확대되어서 추가되었거든요. 그래서 지원 자격에 맞는 학생들이라면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